예하! 여러분들의 은선수의사 기범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 야채 먹여도 돼요? 얼마나 먹여요? 어떤 거 먹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강아지 야채 먹여도 될까요? 먹여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강아지는 태생적으로는 육식동물, 늑대에서 유래해 왔기 때문에 사람처럼 많은 야채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야채가 필수이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료를 안 먹이고 나는 야채 위주로 우리 아이를 먹일 거야, 이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료를 먹이는 거 중요해요. 다만 사료 외에 나는 다른 것도 먹여주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야채를 추가하는 건 좋은데, 그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료의 10% 이내로만 채소를 먹이셔야 돼요. 사료의 10% 이내로만 채소나 과일로, 채소 과일 합쳐서 먹이시는 게 추천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오히려 사랑하는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과잉으로 먹이지 말자, 10% 이내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채소가 목에 걸릴 수 있어요. 당근을 막 큰 거를 내가 아니면 아스파라거스를 목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잘라서 준다든가, 너무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조금 덜 목에 걸리도록 데쳐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몇 채소들은 복강 내 가스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드물게 맨날 가스 차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위가 확장돼서 온다든가 막 가스가 막 차서 오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야채나 채소는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가스를 많이 유발한다라고 하는 채소나 야채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아스파라거스 먹여도 될까요? 저도 아스파라거스 참 좋아하는데요. 먹여도 돼요. 다만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잘라서 먹이는 게 좋고, 중대형견 아이들은 하루에 하나, 맥시멈이 하루에 2개 이하로 먹이셔야 되고요. 소형견 아이들은 훨씬 더 적게, 1개에 4분의 1 이하?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목에 걸리지 않게 작게 잘라주시고 익혀서 주시면 돼요. 이 질감과 이 향이 아이가 평상시에 먹던 것과 다르죠. 만약에 먹어만 준다면 아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간헐적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조금씩 준다는 거, 4분의 1씩 좋은 미네랄, 이런 구성 비타민의 공급원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 먹이셔도 될까요? 예, 먹여도 됩니다. 브로콜리 사람한테 완전 슈퍼푸드 아닌가요? 면역력에, 항암 효과, 관절염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강력한 증거는 없지만. 다만 브로콜리는 엄청난 가스를 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속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야, 브로콜리는 살도 덜 찐다며 계속 먹이자가 아니라 살람처럼 약간 익혀서 먹이시고, 많이 먹이지 말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먹이자. 사람처럼 면역이라든가 항암이라든가 아니면 관절염에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우리 강아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천연의 그 플라그 제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석이 잘 생기는 아이, 노령견 아이들한테도 브로콜리는 좋은 음식이 될 텐데, 2개, 3개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나고요. 아주 적은 양을, 큰일 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가 가스가 갑자기 찬다든가 속이 불편해하는 속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적은 양을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의 양이 적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료의 5% 정도로 권장하고 있어요. 하루를 사료를 3번 먹는다 그러면 그 총 먹는 사료의 5% 이내 정도의 브로콜리,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 브로콜리는 그렇게 적은 양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적은 5% 이하로만 먹여주세요. 다음 과일은 당근이에요. 당근 좀 생각만 해도 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좀 걸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당근 주셔도 되는데 당근을 먹었는데 변해서 소화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더 양을 줄이시고 더 크기를 줄이셔서 더 당근이 소화돼서 흡수되기 쉽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당근을 좀 더 푹 익혀서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근은 항산화제가 많아요. 면역에도 도움이 돼요. 아기가 얻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많아요. 다만 옥살산 성분도 많아서 결석이 있을 때는 추천되지는 않아요. 또 당근은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면 아이가 아그작 씹는 기능이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저작을 아이한테 시켜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씹으면서 아이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조금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증이 있는데, 만약에 당근을 잘 먹어준다면 그 불안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분리불안증이 있을 때 당근을 외출하실 때 조금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목에 걸리지 않게 작은 크기여야겠죠.
천연의 치석 제거 효과도 있으니까 당근도 아이한테 좋은 음식일 것 같아요. 당근은 중대형견은 하루에 1개, 2, 3일에 1번 정도 추천하고요. 소형견에서는 훨씬 더 적은 양을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2, 3일에 한 번씩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콩입니다. 콩. 여러분 콩 좋아하시나요? 콩 좋아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콩은 어떨까요? 좋아요. 어떤 아이들한테 특히 콩이 좋을까요? 콩은 섬유질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3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음식이에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가 비만하다 이럴 때 간식으로 채소로서 가장 좋은 거는 콩이에요. 그래서 일부 영양학 선생님은 아주 비만할 경우에 살을 빼는 단기적인 2, 3개월 이내겠죠. 단기적으로는 사료의 3분의 1을 콩으로 채우라고 설명하시는 권장하는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콩은 비만한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채소를 그렇게 사료의 10% 이상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오니까 단기적으로 살을 뺄 때만 콩을 사료의 3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사료를 줄이고 그만큼을 콩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섬유질의 보충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아이가 잘 먹어준다면 말이죠. 그런데 콩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죠. 버섯 먹어도 될까요? 버섯 사람에서 굉장히 면역력, 항암 이런 걸로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을 위해서 의뢰됐는데 몇몇 분들은 차가버섯을 먹이기도 하고 어떤 버섯을 먹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버섯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먹어도 되는 버섯이 많지만 일부 버섯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섯마다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섯에 관해서는 어떤 종류의 버섯인지 우리 아이한테 먹어도 되는지는 수의사 선생님께 버섯의 종류, 버섯에 먹어도 되는 권장량 등을 상담 후에 먹이실 것을 권장해요. 양배추 먹이셔도 됩니다. 왠지 살이 덜 찔고 아기 몸에 좋을 것 같죠. 일부 피부라든가 항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양배추의 정확한 효능에 대해서 입증된 건 없지만 양배추는 금기 음식은 아니고 먹이셔도 돼요. 다만 양배추도 브로콜리처럼 가스를 많이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살도 안 찌고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일 수도 있지만 사료의 5%, 총 먹는 양의 5% 이내로만 먹일 거를 추천하고요. 그걸 너무 많이 먹을 건 굳이 권장하진 않아요. 아이가 괜찮아 보이도 아이 속은 부글부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채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도 안 돼요, 건포도 안 돼요, 마늘 안 돼요, 양파 안 돼요, 체리 안 돼요. 이런 음식은 안 되는 음식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음식은 대부분 되는 거였죠. 이거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이거 먹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 삶이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사료만 먹고 사는 아이들보다는 이런 것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 이내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나 이런 가스를 생성하는 건 5% 이내 적은 양만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적은 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야채를 간헐적으로 급여해 주시는 거는 아이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보호자님도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